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분명히 감각이 남다르고 생각도 깊은데 왜 이렇게 결정이 어렵고 자꾸 망설이게 되는 걸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혼자 남으면 이상하게 공허하고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내 안에 분명히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디서 어떻게 꺼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 만약 이 말들이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와닿으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사주팔자 60개의 일주 중에서도 가장 신비롭고 깊은 내면을 가진 을일주입니다. 깊고 푸른 물 위에 홀로 피어난 연꽃. 진흙 속에서도 오염되지 않고 물 위에서 고요하게 빛을 발하는 그 연꽃이 바로 을일주의 상징입니다. 사주 초보자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은 을일주의 핵심 에너지부터 성격, 직업, 연애, 그리고 삶을 더 아름답게 꽃피우는 방법까지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히 자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을일주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일주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드려야 합니다. 사주팔자는 태어난 년, 월, 일, 시, 이 네 가지 정보를 8글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4개의 기둥 중에서도 일주, 즉 태어난 날의 기둥은 나 자신의 본질이며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핵심 렌즈와 같습니다. 다른 기둥들이 환경이나 운의 흐름을 보여준다면 일주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사주를 한 그루의 나무에 비유한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뿌리는 연주, 즉 조상과 뿌리의 기운입니다. 줄기 스템은 월주, 부모와 성장 환경의 기운입니다. 꽃은 바로 일주, 성인이 된 나 자신과 나의 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열매는 시주, 자식과 노년의 결실을 나타냅니다. 이 4가지 중에서 꽃의 자리에 해당하는 일주는 내가 발 딛고 선 땅이자 성인이 된 이후의 진짜 나를 의미합니다. 전체 사주를 해석할 때 일주는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는 기준점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을의 이것이 바로 당신의 꽃입니다. 그렇다면 을의 일주는 어떤 기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걸까요? 이 2글자의 에너지를 이해하는 것이 을의 일주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먼저 천간을은 음목입니다. 갑이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솟아오르는 거대한 나무라면 을은 담장을 타고 넝쿨이 뻗어나가듯 바위 틈을 비집고 화초가 자라나듯 유연하게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결코 멈추지 않는 생명력의 에너지입니다. 부드럽고 섬세하며 아름답지만 그 속에 끈질긴 생존의 본능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을의 진짜 힘입니다. 다음으로 지지해는 음수입니다. 해는 12지지 중 마지막에 가까운 글자로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깊고 고요한 물의 에너지입니다. 표면은 잔잔해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끝을 알 수 없는 깊이가 있습니다. 풍부한 지혜와 넓은 포용력, 그리고 모든 것을 품어내는 바다와 같은 에너지가 해에 담겨 있습니다. 이 두 에너지가 만났을 때 사주에서는 수생목이라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물인 해가 나무인 을을 자양분으로 키워주는 상생의 관계입니다. 깊은 물이 연꽃의 뿌리를 품고 그 뿌리로부터 아름다운 꽃이 피어오르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식과 통찰을 머금고 유연하게 살아가는 물 위의 연꽃, 그것이 바로 을의일주입니다. 이런 에너지를 타고난 을의일주의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특성은 바람에 흔들릴 지언정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함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을의일주는 부드럽고 다정하며 어떤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합니다. 강압적으로 자신을 내세우거나 거칠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종종 이분을 그냥 온화하고 여린 사람으로만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을의일주의 절반만 본 것입니다. 외유내강, 즉 겉은 부드럽지만 안은 굳세다는 이 한자성어가 을의일주를 이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는 유연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끈기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 앞에서는 그 어떤 압박에도 을의일주는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또한 의뢰일주는 생명력이 놀랍습니다. 아스팔트 틈새를 비집고 올라오는 풀처럼 척박한 환경이나 큰 시련 속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끝내 살아남는 잡초와 화초의 그 놀라운 생명력을 이 일주는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쓰러지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새 다시 일어나 있습니다. 이것이 의뢰일주 특유의 힘입니다. 의뢰일주의 두 번째 특성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을 꿰뚫어보는 탁월한 통찰력입니다. 의뢰일주에는 특별한 두 가지 별의 기운이 함께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천문성입니다. 천문성은 말 그대로 하늘의 문을 여는 기운입니다. 의뢰일주 분들은 남들이 한참 지나쳐버리는 것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감지하는 듯한 예감과 영감이 매우 뛰어납니다. 논리적으로 분석하기 이전에 직관적으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이 능력은 의뢰일주가 타고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알았어? 하고 놀랄 때 그것이 바로 천문성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는 정인의 기운입니다. 정인은 바른 배움의 별입니다. 의뢰일주는 학문, 철학, 종교, 예술처럼 눈에 바로 보이거나 손으로 잡히지 않는 정신적 가치를 깊이 사랑하고 탐구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서 그 지식이 가진 의미와 맥락, 그리고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이 정인의 기운이 천문성과 만날 때 의뢰일주는 단순한 공부꾼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를 품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세 번째 특성은 물의 흐름을 타고 어디든 뻗어나가는 무한한 적응력입니다. 의뢰일주에는 역마성이 있습니다. 역마는 고대의 나라 사이를 달리던 역참의 말처럼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이동하는 에너지입니다. 해수의 역마 기운으로 인해 의뢰일주는 활동성이 강하고 늘 다사분주합니다. 낯선 공간, 새로운 사람, 처음 접하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보다 설렘이 앞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행, 이동, 변화가 이 일주에게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삶의 리듬입니다. 그리고 의뢰일주에게는 타고난 유연한 처세술이 있습니다. 물이 담기는 그릇의 모양에 따라 자신의 형태를 자유롭게 바꾸듯 의뢰일주는 어떤 낯선 환경이나 전혀 다른 성격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적응하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습니다. 어색함 없이 어디에나 녹아드는 이 능력은 의뢰일주가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흉내낸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공감과 유연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의뢰일주 곁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의뢰일주의 잠재력을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일주의 공감 및 배려심은 95%에 달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나며 주변 사람들을 섬세하게 살피고 배려하는 것이 이 일주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창의 및 영감은 90%입니다. 천문성의 기운에서 비롯된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영감이 풍부하여 예술적 창조적 분야에서 남다른 감각을 발휘합니다. 학문 및 철학에 대한 관심과 깊이 역시 95%로 최상위권입니다. 표면적인 정보에 만족하지 않고 본질을 탐구하려는 지적 욕구가 매우 강합니다. 반면 공격적 투쟁심은 30%, 물질적 집착은 40%에 머뭅니다. 의뢰일주는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 방식의 경쟁이나 세속적인 권력과 물질을 향한 욕망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치열한 경쟁이나 세속적인 권력 다툼보다는 타인을 돕고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의뢰일주가 추구하는 가치의 방향이 애초에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바로 의뢰일주의 진정한 강점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의뢰일주가 가진 이 에너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의뢰일주에게 최적의 무대는 물질적 화려함보다 정신적 풍요를 창조하는 분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 예술, 문학, 심리 상담, 철학, 연구원과 같은 영역에서 의뢰일주의 진가가 빛을 발합니다. 이 분야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사람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일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의뢰일주가 타고난 천문성과 정인의 기운이 가장 자연스럽게 꽃피울 수 있는 토양입니다. 성공의 열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의뢰일주는 속물적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좇을 때 오히려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명예와 자신의 내면적 성장을 우선시하고 자신이 가진 지식과 감각으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는 데 집중할 때 타고난 총명함이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세상에 닿을 때 사회적인 존경과 성공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됩니다. 재물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의뢰일주는 명예와 지혜를 좇을 때 재물은 자연스레 스며듭니다. 이것이 의뢰일주의 재물 원리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나 도박성 투자, 혹은 없는 것을 있는 척하는 과도한 허세는 의뢰일주의 기운과 근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무언가를 얻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의뢰일주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내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의뢰일주에게는 가치의 선순환이라는 재물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당신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과 깊은 통찰, 그리고 따뜻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나눌 때 그것이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변하여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재물을 직접 쫓기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일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는 것. 그 과정에서 의뢰일주의 재물은 가장 안정적으로 그리고 가장 풍요롭게 쌓여갑니다. 의뢰일주에게 재물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연애와 인간관계에서 의뢰일주는 바다처럼 넓은 이해심으로 영혼의 단짝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의뢰일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으며 감수성이 풍부하고 세심합니다. 상대방이 미처 말하지 않은 감정까지 먼저 알아채고 다가서는 놀라운 공감 능력을 발휘합니다. 현실적인 조건이나 계산보다는 감성적인 연결을 중시하며 진심으로 교감할 수 있는 깊은 관계를 꿈꿉니다. 한번 마음을 준 상대에게 의뢰일주는 깊이 헌신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의뢰일주는 타인에게 너무 깊이 공감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상처를 받거나 어느 순간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패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듯 상대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 때 오는 실망감은 의뢰일주에게 유독 크게 다가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오래 이어가기 위해서는 나만의 독립적인 마음의 방, 즉 그 어떤 관계로도 채울 수 없는 나만의 내면적 공간을 꼭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의뢰일주가 관계에서 균형을 잃지 않는 비결입니다. 의뢰일주에게도 반드시 마주해야 할 성장의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때로는 생각이 너무 깊어져 부유하는 것입니다. 의뢰일주에게는 물이 나무의 뿌리를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주에서는 이것을 수다목표, 즉 물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물 위를 둥둥 떠다닌다고 표현합니다. 생각물이 너무 많아지면 행동나무의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뢰일주가 때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망설이거나 여러 가능성 사이에서 길을 잃는 것처럼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수다목표의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실행력 부족이라는 과제도 있습니다. 의뢰일주 안에는 풍부한 영감과 아이디어, 그리고 높은 완벽주의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완벽주의가 발목을 잡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계속해서 실행을 미루게 만듭니다. 그 사이 좋은 기회들이 조용히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것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첫걸음이 가장 어려운 것이 의뢰일주의 성장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처방전은 무엇일까요? 의뢰일주에게 필요한 것은 뿌리를 내릴 현실 감각과 햇빛 같은 행동력입니다. 첫 번째 처방은 태양을 품는 것입니다. 완벽한 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생각만 하던 것을 오늘 당장 하나만 행동으로 옮겨보십시오. 의뢰일주에게 행동은 단순한 실천이 아닙니다.
행동이 당신의 우울과 불안을 말려줍니다. 물이 너무 넘쳐 떠다니던 나무가 불의 따뜻한 기운을 만나면 수분이 적당히 증발하며 비로소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을의일주에게 행동은 바로 그 태양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처방은 대지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모호하고 원대한 이상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 즉 루틴을 만들어 보십시오. 아침에 책 한 페이지 읽기, 하루에 한 가지 감사한 것 기록하기와 같이 작고 단단한 루틴들이 을의일주의 삶의 탄탄한 지지대가 되어줍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꽃은 더 높이 피어오릅니다. 마지막으로 을의일주가 타고난 기질을 약점이 아닌 초능력으로 바꾸는 마인드셋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을의일주가 가진 현재의 상태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망설임과 우유부단, 현실 도피와 몽상,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과잉 의존. 이 세 가지가 을의일주가 스스로를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는 지점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단 하나씩만 더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망설임과 우유부단의 현실적인 목표를 더하면 그것은 완벽한 타이밍을 아는 신중함으로 변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살핀 후에 움직이는 그 기다림이 사실은 가장 정확한 순간에 꽃을 피우는 연꽃의 본능이었던 것입니다. 현실 도피와 몽상의 행동력을 더하면 그것은 세상에 없던 창조적 영감과 예술성으로 변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 눈이 행동과 만나는 순간 진짜 창조물로 탄생합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과잉 의존의 단단한 자아를 더하면 을의일주는 세상을 품는 따뜻한 치유자가 됩니다. 상처받기 쉬운 그 깊은 공감 능력이 스스로를 먼저 단단하게 세운 뒤에는 다른 누군가의 가장 큰 위로이자 치유의 힘이 됩니다. 약점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이 사실 초능력의 씨앗이었습니다. 오늘 을의일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일주가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 내면을 가진 존재인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당신의 깊은 생각은 세상을 아름답게 피워낼 비옥한 물결입니다. 남들보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아 지칠 때도 있겠지만 그 깊은 물속에서 당신만의 가장 찬란하고 지혜로운 연꽃이 지금 이 순간에도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을의일주는 물 위에서 꽃을 피웁니다. 진흙 속에 있어도 오염되지 않고 흔들리는 물결 위에서도 중심을 잡으며 고요하지만 분명하게 빛을 발하는 연꽃.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타고난 다정함과 지혜를 믿으세요. 빠르게 피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연꽃은 물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에야 비로소 수면 위로 올라와 꽃을 피웁니다. 지금 당신이 보내는 그 깊은 시간들이 모두 당신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피워낼 그 고결한 향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